아, 아, 아.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유형 4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4번은 뭐 그냥 방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그냥 20번 하나만 좀 풀고 넘어갈게요. 20번만. 맞나?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응. 맞다고? 응. 응. 오케이. 오케이. 다 잘 풀었습니다. 자, 얘는 6팩을 3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얘는 6팩을 2로 나눠주면 되고, 얘는 그냥 6팩을 6으로 나눠주니까, 따지고 보면은 2, 3, 1. 그렇죠. 5팩만 따로 뺀다면은 2, 3, 1이라서 그냥 6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 720까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럼 유형 5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5번. 뭐 앞에 것들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8번 먼저 가볼게요. 28번. 앞에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예요. 28번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다 맞았네. 그죠? 자, 그냥 6명을 원순위를 하는데 그냥 둘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서 사이별로 들어가도 되고요. 전체에서 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집합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체 5개, 아니다. 전체 6명의 그냥 원순위열 5팩이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원순열 4팩 곱하기 2팩. 그리고 이걸 빼는 120에서 48 빼는 72로 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별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4명만 먼저 원순을 해놓고 C, D, E, F 사이에 A, B가 2개 고르는 걸로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죠? 사이별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12 그래서 72로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뭘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웃하는 거는 이제 꽤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은근히 좀 많이 헷갈리는 거 30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30번. 조금 헷갈려 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요? 그거 맞아. 사를 두 번 나누는 사람이 2명, 4를 한 번만 나누는 사람이 2명. 왜 4를 두 번으로 나누지? 왜 4를 두 번 나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8C2로 간 건가?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정해놨죠. 그럼 앞뒤 순서 또 줘야지. 그치? 그 답이야. 근데 그거 맞아요. 어떻게 풀었지? 그치. 오케이. 자, 이게 뭐랑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렇죠. 원순열에 이렇게 8개 칠하는 건데 문제는 얘네끼리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끼리 다 똑같고요. 괜찮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얘는 마치 뭐랑 똑같냐? 4개씩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테이블에 왼 안쪽 바깥쪽, 그쵸?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 테이블에 바깥쪽을 오른쪽으로 잡고 안쪽을 왼쪽으로 잡으면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라는 거 괜찮아요? 이거? 여기 그냥 8팩을 4로 나눈 겁니다. 괜찮죠? 8팩을 4로 나눈 거. 자, 여기서 얘는 어떠냐면은 전체 8개 그냥 순서대로 다 나열한 다음에 순열 방식으로 어차피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구나. 그래서 4로 그냥 나눠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여기에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8가지. 그쵸? 그런데 그것만 넣고 본다면 똑같은 게 총 4가지. 그쵸? 그러니까 얘 하나만 색깔 칠해놓고 나면 어차피 7개 자리는 이제 다 달라.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7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7팩인데 2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이라서 요거 계산해 달라고 한 거니까 420이 답이에요. 괜찮죠? 자, 32번은 뭐 아까 전에 퀴즈로 한 거니까 뭐 똑같고요. 33번도 색깔이 좀 여러 개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체도형으로 갑시다. 입체도형. 한참 고생했었던 거. 자, 34
34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34번과 35번은 입체 회전을 가장한 그냥 평면 회전일 뿐이에요. 바닥면이 옆면들하고 달라요. 그죠? 오케이. 저건 그냥 입체 회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입체 도형일 뿐 입체 회전이 안 돼요. 똑같이 그냥 밑면 고정으로 놓고 가도 돼요. 밑면에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근데 똑같은 게 없으니까 중복이 없어요. 그냥 1로 나누는 거예요. 밑면에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정사각형 테이블, 그죠? 4명 앉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밑면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뭐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정사각형 테이블에 이렇게 5명. 그렇죠? 이건 뭐 하도 했으니까 정리해 보면은 30가지. 자, 그래서 34, 35는 의미 없을 것 같고요. 36, 37 이거는 아까 했었던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죠? 정사면체랑 정육면체. 근데 실제로 입체 회전 중에서 그 정다면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정 몇 면체냐면 정팔면체가 여지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정팔면체가. 근데 정팔면체는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럼 어디서 나왔냐? 실력 정석에 있어요. 그래서 실력 정석이 있다 보니까 정석 좋아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내신에도 내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학교들 전부 다 안 나와요. 우리 학교는 정팔면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까지만 연습해도 돼요. 어차피 수능도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36, 37은 심심하면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둘 다 한 거니까. 그럼 여지까지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 38번 입체도형 중에서 여지까지 기출 중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38번 문제예요. 여지까지 최고 난이도라는 거는 내신도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보기 인수분해 해가지고 제일 그럴싸하게 생긴 걸로 다 맞춰야 돼.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진지하게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 답은 맞아요. 잠깐. 100이 차이 나는 거 봐가지고 이거 그 3으로 나눠지는 거 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맞아. 그러면 답은 얘지 않을까?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자, 그 이유를 한번 잘 분석해 보기 바랄게요. 자, 힌트. 입체 도형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입체 도형은 밑면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34, 35는 애초에 다른 면이니까 밑면 고정시킨 거에서 그냥 경우의 수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밑면 고정시켜서 들어가주면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가집니다. 참고로 위아래가 대칭입니다. 뒤집을 때 대칭이에요. 맨 윗면과 맨 아랫면도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얘 놓고 그 얘랑 뒤집었을 때 같으니까
그게 2개, 이쪽 방향을 회전시켰을 때가 3개. 맞았어. 오케이. 90도 완벽합니다. 오케이. 휘시면 안 되죠. 안 돼. 안 돼. 자, 고정 방식만 잘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를 진짜 여러 가지로 푸는 해설들이 많아요. 막 분할 분배해서 막 갖다가 집어넣고 막 이런 해설들도 있는데, 막 분할해서 막 3개면 놓고 3개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풀이도 있어요. 진짜 되게 복잡해요. 실수 엄청 나옵니다. 진짜로. 통으로 고정시켜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고정시켜서 가는 거. 자, 빈면 8가지 들어갔지. 위아래 중복이라서 2로 나눴죠. 남은 면이 7개예요. 그치. 오케이. 그게 답이야. 난 이렇게 분할 안 썼으면 좋겠는데. 분할이 뭐예요? 2개만 빼서 칠한 거 아닌가? 응. 그치? 그렇게 찢어서 가는 거. 아까도 그렇게 풀풀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입체 도형은 고정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거 고정 아니에요? 응? 이거 어떻게 한 거지? 2개 뽑아서 고정. 응. 고정이죠. 그렇긴 한데, 그럼 위아래 면이 특정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색깔을 뽑았으니까 위아래 뒤집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치? 5곱하기 응. 2,000대. 근데 밑면 고정했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올리잖아.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7개 나요. 응. 응? 자, 밑면을 고정시켜서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뿐인 거지. 돌려서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돌려서 중복 몇 번 나오지? 3개. 응. 그게 답이야. 오케이. 약간 조금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 정확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정확하게. 자, 항상 밑면 고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밑면 고정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조금 풀이를 암기시키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원순열은 돌리는 게 문제니까 못 돌리게 만들면 되죠. 못 뒤집게 만들어주는 게 입체 도형에서도 고정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거 밑면으로 그냥 고정시킬 거야. 이거 옆면 고정하려고 그러면 이거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이 옆면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돌렸을 때 중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거 진짜 많이 좀 힘듭니다. 사실 못할 건 없는데 헷갈리니까 이 밑면을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8개죠? 8개. 색깔이 8개니까 8개. 근데 걔랑 똑같은 게 이 2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빨간색 칠하고 밑면에 붙이나 여기다 빨간색 칠하고 밑면에 붙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한마디로 한 색깔만 밑면에다 고정시키는 게 중복 2가지. 자, 그럼 이렇게 칠해놓고 나면 이제 못 들어올려요. 못 들어올리지만 얘를 돌리면서 중복이 나오는 경우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입체 회전만 깼지 평면 회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이 넓은 큰 정삼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요 위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연결돼 있어요. 괜찮나요? 그 정삼각형 밑면은 이미 색칠해 놓은 거고 윗면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옆면 3개. 근데 문제는 얘가 옆면이 위아래가 있어요. 겹치잖아요. 똑같이 겹쳐요. 그래서 위아래 하나씩 있는데 위아래에 있는 거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괜찮죠? 이러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삼각형 테이블의 가운데 하나 앉히고 둘, 둘, 둘. 그쵸? 왼쪽 모서리에 있는 것들이 다 윗면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왼쪽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윗면, 윗면, 윗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정삼각형 테이블에 7명 앉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7팩을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쵸? 돌려서 똑같은 거. 이건 마저도 뭐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도 돼요. 7을 3으로 나눈다면 6팩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얘 말고 난 얘를 밑면으로 놓고 싶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안 헷갈릴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럼 얘를 밑면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하냐? 요거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8가지. 똑같은 건 몇 개예요? 6개예요. 걔를 밑면으로 놓고 사실 내 그림 못 그리겠거든? 그래놓고 얘가 밑면에 되게끔 대각선에서 내렸다 보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7팩이. 그래서 그냥 7팩이에요. 괜찮아요. 중복이 안 생겨요. 괜찮죠? 그냥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쁘니까 얘로 그냥 보는 겁니다. 주어진 도형에서 그냥 밑면 정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입체 도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밑면은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냥 얘부터 밑면 박아놔도 된다는 거야. 이거 밑면에다 색칠하는 경우 수가 지금 4가지죠. 똑같은 면이 없잖아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정삼각형의 테이블이니까 3팩. 돌려서 3개씩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정 방식이 끝이에요. 원순열은 고정만 잘 써도 다 끝나요. 진짜로. 그럼 순열 방식은 왜 설명하냐? 간단하니까. 이런 거 볼 때 이거 8팩 그냥 4로 나면 끝나잖아요. 고정 안 하고도 바로 보이니까. 그렇죠? 직관력은 확실히 순열 방식이 편합니다. 간단한 경우의 한정에서만. 근데 조금이라도 변형 가미에 들어가면은 순열 방식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정 조건, 막 이웃하는 조건, 아니면 부모가 마주보는 조건, 이런 것들은 고정시켜 놓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순열을 끝냈어요. 원순열 끝. 원순열 끝. 자, 그러면은 중복순열로 가볼게요. 자, 근데 중복순열은 개념 자체가 설명할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개념 자체가 설명할 게. 자,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한다면은 중복을 활용하는 순열 n파이 r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 자체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쉽게만 생각해 볼게요. A, B, C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A, B, C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냥 3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역질문이 원래 한번 나와야 돼요. 뭐냐면은 한 번만 써요? 아니면 똑같은 거 또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이 원래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그렇죠? 이게 문자니까 좀 그런가? 숫자로 볼게요. 1, 2, 3,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라고 한다면 사실 한 번만 쓰는 거냐 똑같은 거 또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역질문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중복을 허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3가지, 2가지, 1가지 고배 법칙 3팩. 그렇죠? 자, 이걸 우리는 3개 중에서 3개를 전부 순서대로 나열한다. 전부 나열은 팩토리얼이고요. 퍼미테이션은 똑같이 순서대로 나열이지만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온 게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예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면은 3의 세제곱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3 파이 3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에요. 그냥 중복순열은. 괜찮죠?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곱의 법칙. 앞에가 미치고 뒤에 뒤가 지시는 거. 그치? 이 숫자를 바꿀까? 단하일이라서 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1, 2, 3, 4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중복 허용한다 그러면은 4, 4, 4죠.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인데 이게 4의 세제곱이에요. 4개 중에서 3개 나열하는 거예요. 중복 허용해서. 그렇죠? 4개 중에서 3개 나열하는 겁니다. 중복해서. 그래서 요거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좀 헷갈려요. 이게 3파이 3인지 4파이 3인지 헷갈립니다. 그것만 조심해주면 되고요. 차라리 그냥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고배법칙이다 라고 생각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괜찮죠? 고배법칙. 괜찮네? 그쵸? 고배법칙. 자,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은 다시 한번 계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고, 자, 얘는 퍼미테이션, 얘는 컨비네이션, 여기는 파이, 여기는 호모지니어스. 자, 나는 경우의 수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얘기하냐? 팩토리얼로 잡아요. 팩토리얼이 기본 단위로 잡으면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퍼미테이션과 컨비네이션과 호모지니어스 이 세 개는 다 팩토리얼로 표현 가능해요. 얘만 팩토리얼로 표현이 안 돼요. 얘만. 아니 그러면 얘네를 다 아우르려면 팩토리얼을 기본 단위로 쓰면 안 되지 않냐? 안 돼요. 근데 얘만 포기하면 나머지는 팩토리얼로 다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거듭제곱으로 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따로 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네 둘은 순서의 유무 차이밖에 없으니까 얘에서 R개 순서를 나누면 어차피 얘가 나오죠. 여기다 R팩해도 얘 나와요. 그럼 얘도 만약에 중복조합에서 R개 순서를 주면은 파이 나오냐? 나와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일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이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파이만 포기하면은 다 깔끔합니다. 괜찮죠? 만약에 전부 아우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다 분석해서 고배법칙까지 내려가야 돼요. 일일이 다 고배법칙으로.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괜찮죠? 팩토리얼을 기본 단위로 놓고 중복 순열은 그냥 따로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말고 중복 순열 말고 알았어 미안해 요거로 갈게요. 요거는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함수의 개수. 우리 함수의 개수 설명했나요? 한 거. 그치? 안 했지 우리는. 저기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함수의 개수 설명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정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자, 정의 개수 1, 2, 3, 4. 공역의 개수 1, 2, 3, 4, 5. 자, 가는 함수의 개수예요. 자, 1번.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1014가지. 1014가지? 안 돼! 아니, 그것도 안 돼. 그치. 5의 대제곱. 뭐야 되지? 그쵸? 왜냐면 1이 갈 수 있는 게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그쵸? 그래서 얘는 5의 4제곱. 이걸 5파이 4라고도 씁니다. 중복 순열이에요. 괜찮죠? 자, 두 번째는 뭐냐? 1대1 함수의 개수. 이거 지금 함수의 개수 진짜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이 총 3가지 지금 다 할 건데 마스터해야 돼요. 진짜로 이걸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1대1 함수는 정의가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자, 얘는 몇 가지 나오죠? 그쵸? 왜냐면 1이 갈 수 있는 게 5개인데 2는 그러면 1로 못 가요. 1이 간 대로. 그래서 5, 4, 3, 2예요. 5, 4, 3, 2예요. 5팩이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왜냐면 5개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5개 중에서 4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값은 뭐 5팩이랑 똑같기는 해서 뭐 5팩이 틀린 건 아닌데 의미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괜찮죠? 자, 이게 그냥 순열. 자, 그럼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자, 증가함수의 정의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예전에 누군가 증감수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의 아니에요. 그럼 미분 가능할 때만 증감수를 편하게 구하는 것 뿐인 거지. 미분 가능할 때만. 그렇죠? 증감수는 불연속이어도 돼요.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나와도 이거 증감수 맞잖아요. 왜냐면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감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올 거야, 지금? 응? 5개. 오, 어떻게 알았지? 그 빠지는 거 하나만 찾아주세요. 그쵸? 자,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얘는 F1과 F2와 F3과 F4가 있을 때 최소 1까지 최대 5까지 나와요. 괜찮죠? 자, 지원아 괜찮아요? 자, 안 돼. 집중해야 돼. 진짜로. 자, 얘 증가함수는 F1, F2, F3, F4가 1에서 5 사이로 나옵니다. 자, 근데 순서가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으면은 순서대로 나열해줘야 돼요? 아니면 순서 없이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5개의 공역 중에서 치우게 될 원소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순서는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는 결정돼 있습니다. 괜찮죠? 뽑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가함수는 1대1 함수의 일종이에요. 1대1 함수의 일종. 오케이. 자, 그럼 네 번째. 감소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없겠죠? 그죠? 어차피 순서가 반대 방향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뽑는 거는 순서가 없는 문제를 풀 때도 되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지금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건데 그냥 좀 써볼게요. 어차피 좀 이따 나갈 거니까. 좀 이따는 아니고 나중에 나갈 거니까. 이름은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예요. 자, 아쉽지만 단조 증가 함수라는 용어는 우리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고등과정 용어가 아니에요. 확통하면서도 이런 용어 안 나와요. 그럼 왜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냐? 얘는 정의가 큰 거 넣으면은 큰 거 나오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어요.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어떠냐? F1, F2, F3, F4.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1에서 5 사이로. 그치만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얘는 안 배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순서, 중복,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에요. 중복 허용 안 하면 그냥 순열이고요. 중복 허용하면은 중복 순열이고요. 31개. 31개? 잠깐만. 왜 암산이 안 되지? 미안해. 한참 큰데 70개 나오는데? 70개. 70개가 자, 순서가 없으면 조합. 얘는 중복 조합. 뽑기만 하면 됩니다. 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똑같은 거 못 뽑아요. 얘는 그냥 2만 4번 뽑아도 돼요. 2만 4번 뽑아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서 갑니다. 뭘까요? H예요. 중복조합. 그러니까 나중에 나갈 거예요. 나중에 나갈 거. 근데 미리 그냥 예습 차원에서 그냥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중복해서 뽑는 거예요. 괜찮죠? 아쉽게도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궁금할까봐 그냥 얘기할게요. 일단 계산 방법만 증명은 나중에 중복접에서 할게요. 둘 더해요. 둘 더해서 1 뺀 숫자에서 4개를 뽑는 걸로 갑니다. 중복접은 자체 계산 방법이 없어요. 항상 조합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항상 조합으로. 그래서 8시사로 계산해요. 왜 둘 더해서 1 뺀 걸로 가느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답이 70까지. 자, 여섯 번째는 반조 감소함수의 개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서 4개 중복으로 그냥 뽑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4개가 다 튀어나와요. 우리가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4개가 전부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 정역 1, 2, 3, 4. 공역 1, 2, 3, 4. 다른 함수의 개수 F가 있다고 칠게요.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죠? 그쵸? 4파이사예요. 중복 순열입니다. 다른 걸 다른 자리에 나열하는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 1대1 함수로 가고 싶은데 1대1 함수로 가면은 공역이 치역으로 됩니다. 잠깐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죠?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4팩. 그렇죠. 4팩이에요. 전부 나열합니다. 물론 4피사라고 해도 돼요. 전부 나열. 괜찮죠? 4, 3, 2, 1.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그쵸. 요게 중요한 이유는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서 그렇죠. 진짜 역함수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역함수 존재 조건에서만 쓰이는 1대1 대응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까지 써요. 진짜 엄청 중요하죠. 뭐 미적분감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긴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증감수의 개수는? 하나요. 하나예요. 괜찮죠? 그냥 4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서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감수함수의 개수도 똑같겠네요. 4, C, 4로.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반조 증가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그쵸? 이 4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막 2, 2, 4, 4 이렇게 뽑았으면은 1과 2는 알아서 2로 가야 되고요. 3과 4는 무조건 4로 가야 돼요. 알아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뽑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똑같이 단조 감소함수의 개수도 똑같이 그냥 4H4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게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고요. 세 번째 거에서 살짝 어려운 게 나오기는 해요. 자,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조금 어려워요. 1, 2, 3, 4 공역의 개수가 1, 2, 3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요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484. 그쵸? 얘는 3파이사 3의 4제곱이에요. 그쵸? 3의 4제곱. 자, 두 번째 1대1 함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자라죠? 하나씩 나눠갖고 한 명이 가질 게 없어요. 그렇죠? 못 가져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 대응시켜놓으면 적어도 공역과 치역은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구나. 이게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공역이 더 많아야 돼요. 아무래도 최소한 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역의 개수가 정역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얘는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를 놓고 본다면은 공역의 개수가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1대1 함수가 성립할 수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없죠? 왜냐면 어차피 정역이 4개라서 아무리 따로따로 가져도 치역은 원소 4개밖에 안 돼요. 뭐 하나는 반드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반대로 정역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이렇게 2개 성립하고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건 이렇게 2개밖에 성립을 못해요. 대신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자, 일단은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솔직히 이것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단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보고요. 자,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1대1 함수도 없는데 증가함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통으로 없는 이상 볼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자, 당연히 감소함수도 없겠고요. 자, 그러면은 단조 증가함수는 있을까요? 네. 이제 얘는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3개 중에서 그냥 중복해서 4개 뽑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뽑는 게 숫자가 더 커도 상관이 없어요. 중복이니까 괜찮죠? 6번째, 단조 감소함수에 관련된 거. 똑같이 3H사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있어요. 저 수학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학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분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2분만. 증가감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응? 단조 증가감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3개 중에 4개를 뽑는 음식이에요. 잠깐만 1분만. 단조 증가함수는 정의 혹시 보여요? 이 증가함수 정의랑 차이점이 뭘까? 저거 등호가 있냐 없냐지. 증가함수는 어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럼 뽑기만 하면 되지. 단조 증가함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쟤도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똑같은 걸 못 뽑으니까 콤비네이션이고요. 단조 증가함수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중복조된 거예요. 똑같은 걸 또 뽑으니까 1, 1, 2를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럼 1, 2는 1로 가고 3, 4는 2로 가니까. 그럼 4C4랑 그러니까 3C3 이었니까? 아니 3, 8, 2, 3 중복이잖아. 그럼 중복 순열이고 그건 순서가 있는 거고. 이것도 순서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조합은 순서가 없는 애들을 풀 때도 쓰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데도 써요. 왜? 뽑기만 하면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작은 대로 알아서 순서대로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쟤는 공역 3개 중에서 치역이들 원소를 4개를 고르는데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함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쟤는 똑같은 걸 못 뽑는데 4개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함수는 순서가 없고 함수는 순서가 있지. 1, 2, 3, 4가 서로 막 다른 걸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건 나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조합은 순서가 없는 애들이에요. 뽑기만 하는 거잖아. 뽑혀져 있는 그 알기는 순서가 없는 거야. 이미 순서가 있으니까? 이미 순서가 있는 애들도 순서 없이 뽑는 걸로 가지만 순서가 아예 필요가 없는 애들도 순서 없이 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순서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함수는 순서를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지. 왜냐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네, 3개. 그치. 2도? 3개. 그치. 순서를 준다는 거는 다른 걸 다른 자리에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3개, 4개 다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발음도 다른 거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저기 공역에 있는 1, 2, 3이 자리라고 해볼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럼 첫 번째 자리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함수에서는? 네, 3개. 4가지. 3가지. 공역이 자리. 반대구나. 4개. 반대구나. 정역의 자리. 3개. 그죠? 그럼 3, 3, 3, 3.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순서가 다 따로따로 있지. 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는 그 순서가 이미 있어요. 근데 단조는 증가함수, 단조 증가함수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는 대로 그냥 재배치가 알아서 되는 거야. 그게 괜찮지? 네. 오케이.
한 개. 아우 자면 안 돼. 1, 2, 3 중에서 한 명은 하나는 겹칠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 하나 만드는 게 3.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넣어주는 게 4픽인데 맞았어. 겹치는 게 하나 있을 테니까 이거 잠깐만. 근데 맨 처음에 3이 뭐라 그러지? 답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뭐 1, 2, 3, 3이 됐든 1, 2, 4이 됐든 1, 2, 2, 3이 됐든 이거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 하나씩 집어넣을 테니까. 그럼 이게 3개고. 그럼 여기서도 원래 넣을 수 있는 건 4팩인데 여기서 2개씩 겹치니까 이로 나눠줘요. 헐? 지금 얘기한 게 다음 단원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풀이에요. 알겠습니다. 되게 그거 이해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되게 잘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거 말고 다른 풀이를 조금 원하는 거라서 좀 이따가 선 한번 좀 들어봐 봐요. 이 풀이도 되게 좋은 거 맞아. 이게 미안. 응? 그치. 두 개 하나. 오케이. 일, 이, 3이 대응이 다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지. 1, 2가 똑같이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4는 3로 가면 공룡은 치역이 되죠. 함수 정의에도 부합하고. 자, 결론만 좀 얘기할게요. 사실 굉장히 많은 풀이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최적화된 풀이, 이거를 1순위 풀이로 생각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좀 안 나와요. 1순위 풀이는 뭐냐면은 1대1 대응을 차용해서 가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공력과 치역이 똑같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정역과 공역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역과 공역 개수가 다르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공역을 4개로 만들거나 정역을 3개로 만들거나. 근데 공역을 4개로 만드는 경우는 불가능하진 않은데 힘들어요. 왜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서. 근데 지금 한 명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이걸 4개로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괜찮은 풀이기는 한데 내가 의도한 풀이는 아니긴 하고, 그래서 내가 쓰는 건 뭐냐면은 정역을 3개로 만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3개로 만들지? 3개로 못 만드니까 세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 그룹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분할해 놓고 나머지는 1대1 대응. 그 1대1 대응하는 작업을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할 분배 문제로 푸는 걸 추천을 합니다. 분할 분배 문제로 푸는 거를. 혹시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하나 2개, 어차피 4개를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거는 한 개 한 개 2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개. 6개. 왜? 한 개, 한 개, 2개로 분할한다면 맨 처음에 여기에 뽑아서 집어넣는 거, 사실. 그래서 1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이제 3개 중에 하나를 또 뽑아서 집어넣었어요. 뭐 2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2개는 들어가 있죠? 3, 4. 그럼 이 경우의 수에서는 문제가 뭐냐? 중복이 생겨요. 중복이. 뭐야? 조합인데 왜 중복이 생겨? 중복 생깁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컨비네이션은 순서 없이 뽑는 거라서 순서가 없는 건 맞는데 문제는 컨비네이션 안에 있는 한 개, 한 개, 2개가 순서가 없는 거고 모든 곱하기에는 다 순서대로 나열, 순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사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게 편한 거고 많아지면은 한 번에 들어가야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분할 분배 좀 헷갈리니까 이걸로 좀 갑시다. 자, 6명을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6명을 세 그룹으로 분할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 둘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넷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죠? 이거 왜 더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둘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A, B, C, D, E, F 중에서 둘, 그래 이쪽에다 씁시다. 둘로 분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2명 뽑아다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2명 뽑아다가 집어넣을게요. 뭐 CD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뭐 뽑을 필요 없긴 하지만 그냥 뽑아서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네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곱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곱해야 되는데 이 곱하면서 그룹 간의 순서가 발생을 해요. 분할이면은 사실 A, B, C, D, E, F나 C, D, A, B, E, F나 얘 지금 분할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A, B가 한 조고 C, D가 한 조고 E, F가 한 조고. 근데 뽑아서 집어넣는 이 안에서 놓고 보면은 6명 중에서 2명 뽑는 게 처음으로 뽑은 게 A, B가 뽑힐 수도 있고 6명 중에 2명 뽑은 게 C, D를 뽑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위에 케이스도 나오고 아래 케이스도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중복들이 나와요. 괜찮죠? 그럼 이 안에는 중복이 총 몇 가지 있어요? 6개 있어요. 왜 6개죠? 그쵸. 왜냐면은 세 그룹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나요? 세 그룹을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좀 볼게요. 얘는 1명, 2명, 3명으로 분할을 해요. 얘는 6명 중에 1명 뽑아서 집어넣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뽑아서 집어넣어요. 어쩔 수 없이 곱의 법칙을 하다 보니까 그룹 간의 순서대로 나열이 들어갑니다. 그룹 간의 순서대로 나열이. 세 그룹을 순서대로 나열한 게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을 찾아보면 되는데, 중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만약에 이 안에서 다른 케이스로 6명 중에 1명을 뽑는데 그게 A가 아닌 케이스. 왜냐면 A인 케이스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A가 아닌 케이스로 딱 뽑는 순간 위에 거랑 겹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B는 절대 혼자로 안 했으니까. 한마디로 6명을 1, 2, 3으로 분할하면은 경우의 수가 이게 다예요. 얘는 15가지, 얘는 6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14. 114로 가는 경우의 수는 1명, 4명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60, 50, 44. 그렇죠? A, B, C, D, E, F가 되겠네요. 자, 얘는 중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우! 얼마? 그쵸. 그쵸. 엄밀하게 따지면 두 그룹을 순서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있다는 거. 인원수가 다르면은 애초에 중복이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15가지. 근데 잠깐만. 아니, 요런 케이스는 그냥 넷이 한꺼번에 들어갈 4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얘도 15 나와요. 왜냐면 나머지 그냥 하나씩 가진다라고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잡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고 거기서 센스 있게 이건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복이 있겠죠? 얼만큼 있어요? 2만.
그쵸? 1, 1, 1이니까 둘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4C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4개 중에서 둘이 한꺼번에 같이 갈 애를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할은 어려운데 분배는 어떠냐? 쉬워요. 분배는 그냥 무조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이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두 번째 그룹이 갈 수 있는 건 2가지, 나머지는 자동 결정. 그렇죠? 그래서 분배 과정상에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3팩으로 가주면 됩니다. 괜찮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전에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겠어. 함수의 개수 다 구해놓고 안 되니까 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쟤는 좀 많으니까 1, 2, 3, 4에서 1, 2로 가는 경우. 자, 여기에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와, 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분할 분배로 가면은 하나 셋, 둘 둘,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단 뭐가 편해요?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그렇죠, 1로만 가는 거랑 2로만 가는 걸 빼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분할 분배도 되지만 근데 3개 이상부터는 빼는 게 안 돼요. 빼도 되기는 하는데 1, 2, 3, 4 나올 수 있는 81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1로만 가는 거, 2로만 가는 거, 3로만 가는 거, 1, 2만 치역인 거, 1, 3만 치역인 거, 2, 3만 치역인 거 다 빼야 돼요. 근데 1, 2만 치역인 걸 고르려고 하면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분할 분배가 제일 낫습니다. 공역이 3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괜찮죠? 오케이. 자, 분할 분배 말고도 방법은 진짜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표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양이 많건 적건 풀이 시간이 다 똑같아요. 진짜로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2개짜리일 때는 이게 낫고, 그 다음에 1, 2, 4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할 분배 문제에 관련된 퀴즈 하나만 좀 가볼게요. 아무래도 좀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곱 명의 학생을 2명, 2명, 3명으로 나누어서 과학실, 교실,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한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참고로 과학실이 3명일 수도 있고요, 교실이 3명일 수도 있고요, 화장실이 3명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했어? 잠깐. 나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잠깐만. 맞았어. 어떻게 했지? 굿,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풀이도 맞아요.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굿. 근데 2로 한번 더 나가야 되는데.
2명, 2명, 3명이라서 7C죠? 얘가 5C이고 얘는 나머지 3명 전부 따라서 33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죠. 그럼 답이야. 되게 깔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과 어떤 뭐 실이라고 하면은 다 다르죠. 학생과 어떤 실 있다고 한다면 학생 A, B, C, D, E, F, G 과학실, 교실, 화장실 이렇게 가는 함수의 개수로 보면 돼요. 다른 걸 다른 데다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은 함수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2명, 3명으로 나눠서 1대1 대응 시켜주면 되겠죠. 참고로 어디가 정육으로 갈지는 일일이 잘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학생은 정육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학생 한 명이 과학실, 교실 2개 갈 수가 없어요. 오른팔은 과학실로, 왼팔은 교실로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학생들은 무조건 대응이 1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근데 과학실은 학생 여러 명 대응돼도 되기 때문에 공역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7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 3명 중에서 3명 뽑고 이 두 그룹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중복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분할, 2, 2, 3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3팩으로 1대1 대응 분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그래서 630으로 나와요. 630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을 하나만 설명하면 심심해서 그냥 함수의 개수까지 그냥 겸사겸사 같이 했어요. 자,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중복 순열이 쉽냐? 미안해. 중복 순열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쉬운데 중복 순열을 또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요. 이상한 케이스들을 갖다 붙이면서 일부러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쉬워요. 자, 42번. 이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뭐 쉬우니까. 잠깐만, 잘 숫자 잘못 봤다. 오케이. 자, 중복 순위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4의 5제곱인지 5의 4제곱인지 이게 제일 실수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함수를 끌고 왔을까요? 이게 합통의 3분의 1이요. 6분의 1? 이 정도가? 여러 가지 순위를. 자,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공역인지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신입사원이 정의역일까요? 아니면 부서가 정의역일까요? 당연히 부서가 정의역이야? 사원이 부서 2군데 갈 수가 없어요. 사원들은 대응이 무조건 하나씩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오른팔은 기획부로 가고 왼팔은 저기 인석바로 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원이 반드시 정의역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응이 뭐가 한 개여야 되는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부서는 4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넷 그쵸? 여기서 5에 4요죠. 미안해. 미안해. 4요죠. 얼마나 집중하는지 한번 보려고. 4 오케이. 그래서 얘는 4파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파이 기호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쓸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진짜로 쓸 일이 없어요. 얘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냥 얘를 보고 4의 5제곱인지만 알면 돼요. 괜찮죠? 4의 5제곱인지만. 자,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중간에 이제 조금 난이도 있을 만한 거 다 무난한데? 좀 말이 많은 게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그래, 이거 하나는 좀 해봅시다. 48번 한번 해볼게요.
47, 48, 49가 조금 말이 많고 그 케이스 다른 걸 찾는 문제인데 44, 45, 46은 쉬워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48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사람도 다 다르고 선택지도 다 달라요. 함수로 들어가면은 보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안돼 이거 저거. 이 3번? 이 답이 뭐나 뭐 중에 하나인 건 보이는데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돼. 오케이. 어우, 맞았어요? 굿. 응?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인형 4개, 3명, 3명이서 4개 보는 거잖아요. 아니지, 4개가 3개가 3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의 4제곱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이거는 4명이서 3개로 넣잖아요. 3의 4제곱이에요. 그렇지. 3명이 4개 고르잖아요. 3의 4제곱이에요. 잠깐만. 자, 그래서 내가 왜 중복수열을 들어와서 함수의 개수를 설명하는지 그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거 4명 다 다르고 3개 동아리 다 달라요. 함수로 봅시다. 정역 공역으로. 자, 그러면은 정역 공역 중에서 사람이 정역이어야 돼요? 동아리가 정역이어야 돼요? 사람이 정역이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대응이 한 개인지 아닌지로 따지면 되니까. 동아리는 대응이 한 개가 아니어도 돼요. 사람은 대응이 하나여야 됩니다. 사람 A, B, C, D. 동아리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개. 그지? 3, 3, 3, 3. 3의 4제곱. 자, 똑같이 여기도 4사람이 가위바위보예요.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선택지가 정역이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정역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승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낼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냥 가위바위보만 그치? 내는 경우의 수. 사회적인. 사람이 정역이죠. 왜냐면 사람이 가위랑 바위를 같이 낼 수가 없어요. 괜찮나요? 자, 대응이 한 개인 거를 잘 골라주면 됩니다. 사람이 정역으로 가야 돼요. 얘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바보? 자, 그러니까 A는 셋 중에 하나만 내야 돼요. 그죠? 선택지가 3가지예요. 괜찮아요? 3의 4제곱.
자, 그러면 4개의 인형이고 사람 3명이에요. 사람이 정의역이 돼요? 아니면 인형이 정의역이어야 돼요? 이형이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인형을 하나씩 사람한테 주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 보통 사람이 선택을 하지 인형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인형을 사람이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싸워요. 인형 하나 가지고 둘 다 A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제 싸우게 돼서 하긴 근데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죠, 사람이 인형을 선택하는 걸로 보통 가는데, 그러니까 인형이 여러 개면 상관이 없는데 인형이 하나씩밖에 없다라는 게 좀 전제가 돼 있어서 인형이 사람을 아니다. 인형이 A인형, B인형, C인형, D인형이 사람을 선택하는 걸로 보면 3333 또 3의 4가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사람과 우체통이 있어요. 누가 정형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정의이고 당연히 사람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우체통 3개 중에 한 군데다가 넣는 거예요. 반 찢어서 여기다 넣고 반 찢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형으로 가고 우체통이 공역으로 가줘야 또 3333 3의 4죠. 괜찮죠?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3명이 4개 주스를 고른대요. 자, 이번에는 주스가 4종류인 거야. 4종류. 4종류. 무한정 많아요. 4종류. 무한정은 아니가 3개씩 있구나. 그러면 봅시다. 사람이 정형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주스가 정형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정형이에요. 사람이 주스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그 3번만 사람이 그 맞아. 뒤로 가요. 3번만 사람이 뒤로 가 있어. 나머지 다 사람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좀 그렇기는 하죠. 이쪽에서는 이제 똑같은 걸 또 고를 수 있으니까 아, 주스는 대응이 여러 개여도 되는구나. 사람은 대응이 무조건 하나여야 되네요. 여기는 인형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인형이 선택하는 걸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사람이 주스 4가지 종류에서 골라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4가지 4의 제곱. 괜찮을까? 그렇죠? 다시 한번 왜 중복 순환을 들어오면서 함수의 개수를 들고 들어왔냐? 정육 공역만 잘 찾으면 실수 안 나와요. 중복 순환에서 유일하게 틀리는 게 딱 이거예요. 3의 4제곱이냐 4의 세제곱이냐. 괜찮죠?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중간고사 딱 끝나고 3의 4제곱이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되게 많이 틀려서 그래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유형 2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유형 2번. 유형 2번에서 50번을 일단 설명만 좀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나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집합이 있어요. 1, 2, 3, 4, 5, 6, 7. 그죠? 집합에서는 벤 다이그램이 그래프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그때 A와 B의 교집합은 3, 5, 7이래요. 그럼 교집합이 있는데 3과 5와 7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랬을 때 두 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와, 그러면은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총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선택지가 하나예요. 아니 잠깐만, 5도 하나잖아. 7도 하나예요. 무조건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7. 하나, 둘, 셋.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네요? 왜냐면 여기 교집합에 못 들어가니까. 다 몇 가지예요? 남은 거? 다 3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그죠? 고배 법칙이니까 3의 4제곱. 그래서 81가지. 이거는 수학하에서도 했던 겁니다. 수학하에서도. 자, 그래서 52번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수학하에서도 했던 거예요. 52번.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해도 될까?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죠? 원래.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벤 다이그램을 보면 되게 쉬워집니다. 어쨌든 답이 나왔네. 오케이. 이게 된다는 게 더 신기해. 그렇지. 맞네. 오케이. 계산 실수도 안 했네. 오케이. 굿입니다. 제대로 했네. 제일 잘했어요. 완벽했어. 이것도 되기는 해요. 이건 조합 방식으로 가는 거. 자, 52번 같은 경우에는 순열 방식도 있고요. 조합 방식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순열 방식입니다. 조합 방식도 가능은 해요. 자, 힌트를 좀 하나 가볼게요. 지금 요 풀이 방식에서는 이 벤 다이그램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일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개요. 3개요. 2는? 3개. 어. 이 중에서 A만 공집합 아니면 B도 알아서 공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A가 공집합인 경우만 빼주면 됩니다. 2에 5를 빼주면 그치,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되게 잘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지. 지금 조합 방식으로 들어간 사람이 2명이라서 243. 괜찮아. 자, 81 곱하기 3은 그치, 오케이.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A가 공집합인 경우의 수는 전체 여기서 공집합인 경우의 수를 뺀다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없죠? 공집합이가 여기 원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이다. 그래서 32를 뺀다. 따라서 답은 211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211.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가능은 해요. 뭐냐면 일단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경우,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경우, A의 원소가 4개인 경우, 그렇죠? 이 안에서도 A 원소가 3개인 경우 뭐 이렇게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A에다가 5개 뽑아서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B로 들어갈 5개 뽑고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5개를 뽑아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에 뽑을 5개에다가 A에 뽑을 4개, 얘도 5개 뽑고 3개 뽑고 NA가 2인 경우랑 NA가 1인 경우 놓고 본다면 5CO 곱하기 5C, 그 다음에 얘도 5CO 곱하기 5C, 이거 다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것도 다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고요. 되게 길죠? 그렇죠? 이게 조합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항 정리를 알고 있는 친구라면은 이 식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진짜로 똑같이 나와요. 이항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근데 이항 정리로 가는 거는 나중에 학기 들어가고 좀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기초 과정 끝나고 나서 그때 설명 다시 할게요. 왜냐면 지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52번 플러스 알파. 이번에는 A가 B 안에 포함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A가 B 안에 포함되는데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닌 거예요. B가 전체 집합이 아닌 거. 52 플러스 베타. 똑같이 얘는 B 안에 포함되는데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니고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베타 이미 했으니까. 그치? 오케이. 쟤는 똑같이. 아니구나. 그래서 좋은 아 그러네. 야 여기 이렇게 하나 없어졌구나. 다시. 알파는 맞았어? 이게 뭐지? 다 있는 거 하나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다른 건데. 알파랑 베타 다릅니다. 아이고. 베타는 맞았어. 그럼 공집합도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베타가 맞았어? 알파가 틀렸고. 아니 그러니까 알파에서 공집합도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집합. 그치, 그것도 세줘야지. 다 세는. 뭐지? 더셈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맞는데? 근데 정말 맞는데? 미안. 알파는 맞았어. 근데 베타가 가슴 아프다. 알파는 맞았어요? 오케이. 자, 베타 맞은 사람이 현재 한 명이에요. 잠깐만. 이거 없다. 미안해. 두 개 다. 숫자를 잘했어. 그치. 더셈 잘못한 것 같아. 그게 맞아요. 자, 힌트. 이게 어떻게 나오네? 그치. 그 다 센 거지? 이렇게 들어간 거지? 예. 그치. 괜찮아요, 이것도. 자,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50. 딱 다르지가 않았어.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게 왜 똑같죠? 그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그게 맞아.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게 전체는 3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B가 전체 집합인 것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바깥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만 빼면 돼요. 그쵸? A가 전체 집합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제곱만 빼주면 돼요. 괜찮네? 똑같아요, 풀이 과정이. 이해돼가? 하나도 안 돼? 지금 이건 이해돼요? 똑같잖아. 맨 처음에 어때요? 1, 2, 3, 4, 5에서 전체 경우에서는 3의 5제곱 괜찮죠? 그럼 이제 B가 전체 집합인 경우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가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B 밖에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1, 2, 3, 4, 5는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1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이러면은 B가 무조건 전체 집합으로 나와요. 오, 잠깐만. 1, 2, 3, 4, 5가 다 1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건 A, B가 둘 다 전체 집합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꼭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여기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빼주면 되겠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전체 집합 안에서 2의 5제곱, 2의 5제곱 뺀 다음에 1의 5제곱. 맞아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5제곱이죠. 전체. 여기에서 지금 A가 공집합인 거를 뺄게요. A가 공집합인 거. 그럼 A가 공집합이면 둘만 나오니까 2의 5제곱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 뺄게요. B가 전체 집합인 거. 그럼 얘는 또 2의 5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A가 공집합이면서 B가 전체 집합인 경우가 중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도 B가 전체 집합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A가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복된 거 한 번은 다시 더해줘야 돼요. A가 공집합이면서 B가 전체 집합인 경우. 그럼 뭐지? 1의 5제곱. 그죠? A가 공집합이면서 B가 전체 집합인 경우. 얘밖에 없어요. 1의 5제곱. 괜찮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요런 집합을 뭐 P집합이라고 합시다. 요런 집합이 Q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P교집합 Q예요. 괜찮나요? 한마디로 얘는 P가 아니면서 Q가 아닌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P 합집합 Q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걸로 보면 되니까 전체 집합에서 P 집합, Q 집합, 그죠? 이게 NP, NQ 빼기 NP 교집합 Q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빼다 보니까 쟤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확률에서도 덧셈 정리로 계속 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답이 얼마냐? 180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243에서 32 뺐으니까 211인데 빼기 32 플러스 1이라서 31만 더 빼면 돼요. 괜찮죠? 180. 오케이. 자, 그러면 알았어.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 9시 10분까지. 아우, 너무 길었어. 미안. 하하하.